어머님, 저 제 일기 보셨죠? 미안해. 보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머님께 제 마음을.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습관이시잖아요. 친딸과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는 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알아. 이제 알아. 저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아직 아이를 안 만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며느리가 아이 낳는 것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다니. 수진아, 변할게. 정말로 변할게. 어머님 쉽지 않으실 거예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건 해볼게. 매일매일 노력할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금씩만. 저한테도 딸처럼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처음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아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며느리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앉아 있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온 게 신기했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듯 눈을 깜빡였죠.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 거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시간이 깨지는 느낌이었죠. 지혜야, 밥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 수진이도 있네? 같이 먹는 거야? 응. 오늘은 다 같이 먹자. 그래, 뭐 별로 상관없는데. 딸이 무심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엄마, 된장찌개 좀 더 줘. 딸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국자로 떠서 딸의 그릇에 부어주려는데 문득 며느리의 그릇을 봤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죠. 수진아, 너도 더 먹어. 며느리에게도 국을 떠주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수진이한테 엄청 잘해주네. 뭐가? 아니, 평소엔 안 그랬잖아. 갑자기 오늘은 수진이 하면서? 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가 평소에 너한테 이렇게 안 했잖아. 지혜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엄마는 항상 나만 챙겼잖아. 근데 갑자기 왜 수진이한테?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나 때문이지? 내가 집에 들어와서 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혜야, 그게 아니라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 내가 힘들 때 항상 날 안아줬잖아. 근데 지금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네 편이야. 당연히 네 편이지. 하지만 수진이도 뭐? 수진이도 엄마 딸이야? 아니잖아. 며느리잖아. 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갈게요. 수진아, 아니야.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며느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나 서운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항상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더 중요해진 거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딸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하지만 며느리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딸은 이해할까요? 엄마가 변했어. 옛날 엄마가 아니야. 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딸이 서운해합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다시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어? 집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며느리 노릇 못할 것 같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아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노력하시는 거 알아. 나한테 잘해주려고 애쓰시는 거 알아.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와 언니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언니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친딸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수진아,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모두가 힘든 거잖아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 친정에 가서 좀 쉴게요.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수진아! 안 돼!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놔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며느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어머니, 제발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은 누나만 챙기시잖아요. 수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민수야,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저 알아요. 그런데 왜 수진이한테 똑같이 하세요? 제 앞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수진이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죠. 엄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지혜야,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엄마를 독차지하려고만 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사과해. 그리고 수진이도 딸처럼 대해줘. 제발.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릎 꿇고, 딸은 제 손을 잡고, 며느리는 방에서 짐을 싸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 손으로 며느리가 황급히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시어머니였어. 어머님, 40년 전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시집살이 하던 그 시절,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 취급도 못 받던 날들,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그걸 다 알면서 그걸 다 겪었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을까? 어머님, 수진아, 너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너는 착하고 예쁘고 우리 민수를 사랑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근데 나는 너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며느리가 일기장에 썼던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을 딸인데. 어머님 그만 우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옆에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너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며느리의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 일기 다 보셨구나. 미안해. 몰래 봐서 미안해.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더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들도 딸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실은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알아. 왜 나만 이렇게 대하시나? 나한텐 왜 이렇게 차가우신가? 매일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언니가 왔을 때요. 언니는 빈손으로 와도 환영받는데 저는 선물을 가져가도 냉대받을 때. 미안해. 그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셨어요. 제가 힘들면 안아주셨어요. 제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한 번도 괜찮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수진아, 하지만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무릎 꿇으시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뭐가?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며느리가 제 손을 쥐었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머님도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으셨구나.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어머님, 저 안 갈게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저 이 집에 남을래요. 수진아, 정말 네, 대신.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같이 노력해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노력하자.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어머님, 저도 완벽한 며느리 못 돼요. 그래도 괜찮죠?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그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딸, 지혜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혜야, 수진아, 미안해. 나만 생각했어. 엄마 사랑 독차지하려고만 했어. 딸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며느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쌀독이 보였습니다. 낡은 쌀독, 비어가던 그 쌀독.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온기로 천천히 조금씩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할게. 같이 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옆에 섰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끓여요? 응, 네가 좋아하잖아. 헤헤, 맞아요. 어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의 밝은 얼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딸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정 갈게. 점심 먹으러.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예전 습관이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김치를 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수진이랑 김치찌개 끓이기로 했어. 내일 오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의 침묵. 응, 그래. 내일 할게. 고마워, 딸. 내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응, 근데 엄마, 수진이도 좋아하는 거 같이 준비해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알았어, 지혜야.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해냈어.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뭐가? 언니, 내일 온다고 하셨죠? 응, 오늘은 너랑 약속했으니까.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딸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온다는데 며느리와의 약속을 미뤄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오래된 습관이.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스스로를 제어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며느리와 둘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 김치찌개 맛이 나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우리 애기 가져도 될 것 같대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부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돼도 어머님처럼 노력하면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아이를 안 만들었어요. 그 두려움을 이제는 극복했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넌 분명 나보다 훨씬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실수할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처럼 노력할게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독을 봤습니다. 낡은 쌀독. 그 안에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제 쌀을 채워 넣었거든요. 쌀독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집의 온기도 다시 채워지고 있구나. 손을 넣어 쌀을 만져봤습니다. 보드랍고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예전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실수했습니다. 딸한테 밥을 더 많이 퍼주려다가 며느리가 쳐다보는 걸 보고 황급히 며느리 그릇에도 더 담았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 말에 울컥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며느리. 다음 날, 딸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갈비찜을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딸, 며느리, 그리고 저. 엄마 오늘 진짜 푸짐하다. 수진이 것도 다 준비했네? 그럼 너희 둘 다 내 딸들이니까. 내 딸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내가 이기적인 언니였는데 이제부터는 잘할게. 언니,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가끔 실수해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저녁, 며느리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도 수진아,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의 고백.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설거지 거품이 묻은 손으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쌀독에 걸린 행주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공평했나?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딸에게 먼저 손이 갑니다. 며느리보다 딸이 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숨을 고르고 며느리를 봅니다. 며느리도 제 딸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혈육도 인연도 결국 사랑은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쌀독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 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어가던 쌀독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천천히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채워나갈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면서도 함께